현 시점 중 컴퓨터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자가 관여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인 컴퓨터 워크로드의 90%, 스마트폰의 82%, 인베디드 기기의 62%, 슈퍼컴퓨터 시장의 99%가 이 커널을 통해 작동하게 되는데요. 바로 리눅스 커널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역시 이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소스 코드와 설계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리눅스 커널은 단 한 사람이 대학에 다니면서 그저 재미로 만들어낸 운영체제입니다. 대체 어떤 괴물이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느냐? 길버트 아라베디언이라는 보안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눈 해커 등급에서 유일하게 위저드 킹이라는 등급을 부여받은 리누스 토르발스,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해커입니다. 리누스 토르발스는 스웨덴계 핀란드인으로서 어릴 적 통계학자인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없어진 미국의 초창기 컴퓨터 회사 코모도어 인터내셔널의 VIC-20 컴퓨터와 대부분의 시간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스타일이라 이런 리누스 행동을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오히려 컴퓨터 한 대와 하루 2번 파스타만을 챙겨주면 오케이라 육아 난이도가 정말 쉬웠다고 하죠. 오죽하면 리누스의 어머니가 그가 지금의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자연의 승리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에서 아내를 제외하고는 오직 컴퓨터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었다고 해요. 이런 그가 리눅스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헬싱키 대학교 2학년 운영체제 관련 수업을 듣다가 심심한 나머지 앤드루 테너바움 교수가 만든 교육용 운영체제인 미닉스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텔 80386 기반의 IBM 호환 PC에서 구동하기 위해 새로운 OS를 만들어내면서 리누스에 미닉스라는 뜻을 담아 리눅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그는 자신이 활동하던 한 커뮤니티에 이 리눅스를 공개하게 되는데, 공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되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당초 리누스 토르발스는 성공하고 싶거나 큰 야망이 있어서 포부를 가지고 리눅스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저스트 펀이라는 이유로 리눅스를 개발하고 무료로 공개한 것인데요. 리누스는 리눅스를 오픈 소스화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의외로 리눅스를 오픈소스화하면서 그가 얻은 수익은 막대합니다. 레드햇 같은 리눅스 회사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주식을 조금 받았었는데, 이 회사들의 주식은 말 그대로 떡상하면서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가 되어버렸죠. 물론 리눅스 토르발스 경우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시인, 아버지는 핀란드의 전국급 정치인 인사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집안 자체가 비범한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리누스의 평소 성격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가 얼마나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리누스 토르발스는 프로 불편러로도 유명합니다. 공동 작업 시 작업의 결과물과 퀄리티에 의해 다른 작업자들과 갈등을 서슴지 않았고요. 일반인들과 자주 키보드 배틀을 뜰 정도로 언사가 굉장히 거친 편에 속하죠. 엔비디아, APCI, 인텔 등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들도 다 가차없이 까버리는데, 엔비디아는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에게 협력은 가장 잘 안 해주면서 자기네들 칩만 많이 팔려고 드는 최악의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실제로 엔비디아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고요. ACPI는 운영체제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며 없어져야 할 재앙 같은 기업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인텔은 CPU 모델명을 읽기가 어렵다고 엔지니어들을 빼면 직원들을 상대로 약물 테스트도 안 하는 것 같다며 마케팅 부서를 까내렸죠. 그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리눅스 개발자들까지 고등학생처럼 벼락치기로 일정을 간신히 맞추거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서 코드 제출이 늦는다며 까내렸는데, 이러한 그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누스 토르발스가 남긴 명언 중 나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건 기술과 커널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그만큼 그는 컴퓨터와 커널의 진심인데요. 사실 커널의 경우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문 개발자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전문 개발자들조차 프로그래밍에 애를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커널은 실수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섬세한 작업과 집중력,
실력이 요구되는데요. 웬만한 흥미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 그들의 프라이드와 영향력 역시 강한 편이죠. 물론 리누스 토르발스가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런 경향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IT 인사들, 커널 개발자들 역시 어느 정도 이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누스도 그렇고 그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아이는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특징이죠. 리누스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언사와 헉하는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누스의 진가는 그가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흥미로운 것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데요.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의 욕구 중 하나죠. 리누스는 꼭 거창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공의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는 꼭 성공이라는 별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성공은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꿈꾸고 목표로 하는 꿈 같은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성공을 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명언처럼 역사상 인류의 지대한 공헌을 한 위인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 역시 모두 자신의 분야에 있어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수학 실력과 물리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흥미가 없었던 언어나 어학 성적에서는 항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재미없는 일을 억지로 해냅니다. 재미, 흥미보다 성공이 더 위에 위치한 셈이죠. 원래 성공은 내가 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리누스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Just for fun.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뒤바꾸는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성공이라는 단어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짜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 운영체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한 위대한 해커 리누스 토르발스. 그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흥미와 재미이며 때로는 그런 단순하고 괴짜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혁신을 불러일으킵니다.